그 다음에 여러분 전자신청이 어디 있느냐 하면 저 뒤에 보면 오늘 신청에 대해서 다 설명하려고 그래. 그래서 앞에 첨부정보 앞에 교재 134페이지. 원래 우리가 배우는 신청은 방문 신청을 원칙으로 배우는데 지금은 전자신청을 배워. 그래서 전자신청의 절차는 이제 여러분 컴퓨터에다 신청하는 게 전자신청이야. 그러면 전자신청 하려거든 전자등기소에 들어가서 신청을 할 텐데 그때는 미리 여러분들 134페이지 사용자 등록을 마쳐야 돼. 그래서 맨 134페이지 보면 사용자 등록에다 밑줄을 그죠. 사용자 등록. 그리고 사용자 등록을 하려거든 관할에 가서 등기소에 가서 전자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연인은 또는 대리인은 그때 대리인은 있죠. 있는 사람만 대리해야 돼. 그래서 일반인은 대리인으로 했을 때 일반인이 전자신청을 못해. 그래서 자격자 대리인 있잖아요. 법무사나 변호사들만 전자신청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전자신청을 하려거든 등기소 가서 사용자 등록을 받아야 돼. 그리고 출석해서 사용자 등록을 신청해야 되고 사용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등기소는 전국 어디에 가서도 괜찮아. 사용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관할은 어디에 가도 되고 그 다음에 직접 출석은 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 제일 중요해. 직접 출석을 해야 돼. 그 다음에 이때 이제 사용자 등록을 신청할 때는 내가 누구랑 사용자 등록을 신청을 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데 우리가 항상 그 사람이 한다는 걸 증명하는데 꼭 필요한 서류가 인감증명이야. 그래서 사용자 등록을 신청할 때에 첨부 정보로 요때 인감증명서를 제공을 해. 우리는 언젠가 이제 공동 신청할 때에 소유권을 넘겨주는 의무자는 그때는 인감증명서를 제공해야 돼. 근데 이제 사용자 등록을 신청하고 전자 신청하거든. 그러니까 전자 신청 단계에서는 이미 인감증명서 제공했지. 그래서 그때는 사용자 등록을 신청할 때 인증할 단계에서는 제출하지 않아. 이따 배우자고. 그래서 주민등록 서면도 제공해야 된다. 그 다음에 등록기간은 사용자 등록을 신청했을 때 등록기간은 신청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해서 사용자 등록을 마쳐야 돼. 며칠 이내에. 그 다음에 유효기간은 몇 년? 3년. 그러면 이제 이 사용자 등록을 마쳤으면 이제 전자 신청을 해. 사용자 등록을 마쳤으면 무슨 신청을 해? 이제 컴퓨터에 들어가서 전자 신청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전자 신청하려거든 이제 전자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나 가는 거야. 사용자 등록을 마친 사람이야. 사용자 등록을 마친 자연인이나 법인 같은 경우는 전자 증명서를 발급받았다고 그래. 그러니까 법인 같은 경우는 주민등록번호가 없지. 그래서 전자 증명서를 발급받아. 자격자 대리인도 할 수 있고.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비법인 사단이나 재단은 전자 신청할 수 없다. 그럼 이제 전자 신청하려거든 접속해서 이제 컴퓨터에 들어가야지. 그래서 어디 등기소에 들어가. 접속을 해서 하려거든 인증서를 인증을 해야 돼. 사용자 인증을 받아야 돼. 그럼 이때 사용자 인증을 받는 단계에서 여기 인감증명서를 제공하냐 이렇게 물어본다고. 그래서 사용자 인증을 받을 때는 인증서의 정보를 입력해서 입력하라는 정보 있을 거 아니야. 툭 눌러야지. 그때 인감증명서는 보낼 필요 없어. 여기서 보냈으니까 여기서. 사용자 등록을 마칠 때 인감증명서를 이미 첨부 정보로 제공했기 때문에 전자신청 시 사용자 인증 단계에서는 인감증명서를 다시 보낼 필요 없다. 전자문서로 보낼 필요 없어. 그러나 여기서 사용자 등록을 신청했을 때 등록번호는 부여받았지. 그것을 인증받을 때 톡 집어넣어야지. 이렇게. 그럼 이제 그리고 이제 신청서나 첨부 정보를 전자문서로 송신해 줘야 돼. 전자문서로 보내주면 이제 컴퓨터에 접수되지. 그러면 여기서는 송신과 동시에 우리는 접수가 돼버려. 자동적으로. 전자적으로 접수해서 심사해서 이제 식별부호 기록 등기소에서 식별부호를 완료할 거 아니야. 이것을 교합이라고 그러지. 그럼 이제 등기가 완료가 돼.
그럼 이때 심사했는데 각하할 수도 있고 그리고 야 서류 좀 보충해라 보정할 수도 있고 그래. 그럼 이제 심사할 때 각하해야 되지 않고 조금 서류가 미비해. 그러면 야 서류 좀 보정해라고 보정 사유를 통지해 줘 신청이 내게. 이때 보정 사유 통지 방법을 물어. 거기다 밑줄 그으셔. 보정 사유 통지 별표. 보정 사유를 통지할 때는 통지 방법에 제한이 없다. 여기 주의해야 돼. 자, 등기관이 서류를 가지고 봤더니 서류가 조금만 보충하면 되겠어. 그러면 보정 사유를 통지해 이것을 주민등록표를 다시 가져오너라. 그때 통지할 때는 꼭 전자적으로 해야 되겠어? 제한이 없겠어? 거기 보면 뭐 별가지 다 있어. 뭐 모사 방법, 통지 방법에 제한이 없고 여기서 통지 방법은 제한이 없다 이렇게 하시면 돼. 그럼 이 신청인이 보정 사유를 통지해주면 보충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 보충하지. 그럼 보충은 서류로 해야 되겠어? 컴퓨터로 해야 되겠어? 여기 전자적으로 보냈잖아요. 그래서 전자적 방법으로 해야 돼. 그래서 전산 정보 처리 조직에서 보정을 해. 요거 주의하시면 돼. 보정할 때는 제한이 없다. 전산 정보 컴퓨터에 다시 들어가야 된다. 인증서 들어가서 똑같이 다시 해야 돼. 전산 정보 처리 조직에 의해서 보정하고 그다음에 여기 등기관이 등기 완료를 하기 전까지는 얼마든지 취하할 수 있어. 그래서 취하할 텐데 신청인이 공동으로 신청했으면 공동으로 취하해야 돼. 이때 취하할 때도 야 등기나 취하가 등기를 하는 것을 철회하는 거거든. 이때 취하도 서류로 통지 방법에 제한이 없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똑같이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서 취하를 해야 돼. 그럼 취하가 되면 이제 취하가 되면 이제 등기소에서는 신청서 냈을 거 아니야. 그 신청서를 다시 반납해 주냐 문제가 생겨. 신청서는 환부한다 안 한다. 환부해 준다 이래서 다시 신청서에게 다시 되돌려 줘. 이렇게 해서 이제 전자적인 신청 방법이 완료가 된다. 자, 문제 봐. 여러분 한 장 넘겨보셔. 1번 봐. 1번. 틀리기 쉬운 지문 정리에 1번 밑줄 그으셔봐. 전자표준 양식 밑줄. 전자표준 양식에 의한 등기 신청은 전자표준 양식에 의한 등기 신청이 있지? 그 밑줄 그으시고 전자신청과는 달라. 그러니까 전자표준 양식에 의한 등기 신청은 뭐냐면 컴퓨터에서 전자신청을 하려거든 접속해서 서류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서류를 다운받아서 기재해서 출력해서 등기소에 가서 신청하는 걸 전자표준 양식에 의한 신청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전자표준 양식에 의한 신청은 전자신청이다. 서류만 빼서 신청하는 거다. 그래 문서를 다운받아서 신청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전자표준 양식에 의한 신청은 전자신청이 아니고 방문신청이야. 이해하셨어요? 방문신청이기 때문에 꼭 자격자 대리인만 해야 되겠어? 일반 대리인도 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는 전자표준 양식에 의한 신청이다 이 말은 전자신청과는 다르다 이렇게 아시면 돼. 그냥 전자신청을 할 때 전자문서 있을 거 아니야. 그 전자문서를 신청 용지를 빼서 거기다 써서 다운받아서 출력해서 신청하는 것을 전자표준 양식에 의한 신청이다. 이해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 28번만 보자. 1번 전자신청의 경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전자신청의 경우 그러면 요 단계를 봐야 돼. 여기 보면 안 돼. 사용자 등록 신청 단계와 전자신청 단계는 달라. 그러니까 전자신청의 경우에는 이때는 요걸 맞췄으니까 다시 인감증명서 제공해야 돼. 이미 제공한 거야. 그러니까 1번 같은 경우 잘 봐. 전자신청의 경우 인감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자가 인증서 정보를 보낼 때에는 봐라. 인증서 사용자 인증을 받는단 말이야. 사용자 인증을 받기 위해서 인증서 정보를 보낼 거 아니냐. 그럼 거기서 이제 인증이 와. 그때는 여기 인감증명서로 송신해야 돼. 송신할 필요가 없어. 이미 사용자 등록을 마칠 때 인감증명서를 첨부정보로 제공했기 때문에 1번은 틀렸다. 제일 많이 나와 1번이. 2번
등기 신청의 당사자나 대리인이 전자 신청을 하려거든 미리 사용자 등록을 마쳐야 하고 사용자 등록의 유효기간은 몇 년? 3년. 3번 전자 신청에 대하여 보정사항이 생긴 경우 등기관은 보정사유를 등록한 후에 반드시 전자우편 방법에 의해서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돼. 여기 봐. 보정사유가 생기면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되는데 반드시 전자 방식으로 제한이 없어. 전자우편 방법에서 틀렸잖아 이런 거. 요거 다 별표에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4번 법인 아닌 사단은 여기 봐. 사용자 등록을 마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법인 아닌 사단은 전자 신청할 수 없다. 그래서 4번 틀렸고 그 다음에 여기 전자 신청의 취하나 보정을 할 때는 문서로 해야 되겠어. 다시 컴퓨터에 들어가야 되겠어. 전자정보 처리 조직에서 해야 된다. 그 정도. 전자 신청의 취하는 서면으로 해야 돼.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의해서 해야 돼. 이런 것들만 눈여겨서 잘 보셔. 그래서 사진 찍었다가 이따 잘 보셔. 그 다음에 5번 보자. 5번. 5번 보면 우리 문제 인터넷을 통해서 인감증명서 발급 예약을 이제 여기 사용자 등록을 하려거든 인감증명서를 송신해야 돼. 그런데 인감증명서 발급 예약을 하고 그다음에 신청해서 카드로 수수료를 결제했다. 몇 줄 것이요? 카드로 수수료를 결제했다. 그래서 인감증명서 작성이 완료되었다. 몇 줄? 그러면 그 후로는 철회할 수 없다. 이렇게 돼. 그래서 카드로 돈을 내고 인감증명서 작성이 완료된 후에는 그 신청을 철회할 수는 없다. 5번은 그냥 잘 하나 특별한 거니까 외워놔. 인감증명서가 작성이 완료되면 그것을 다시 없었던 것을 할 수는 없다. 6번 전자신청은 당사자가 직접 하거나 자격자 대리인이 당사자를 대리해서 할 수 있는데 외국인과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신청할 수? 여기 외국인은 할 수 있어 없어요? 외국인은 할 수 있지 여기. 근데 누구만 못해? 비법인 사단 비사만 못한다. 그래서 외국인과 해서 틀려버린 거야. 두 개가 들어가서. 자 그래서 전자 신청까지 마쳤어. 자, 사용자 등록을 한 법무사에게 법무사는 자격자 대리인이야. 법무사에게 전자 신청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 등기 권리자도 따로 사용자 등록을 해야 돼. 할 필요 없어. 자격자 대리인 신청하면 되니까. 틀렸고 최초로 사용자 등록을 신청하는 당사자는 등기소에 직접 출석해야 된다. 맞아? 그래 꼭 관할이 있는 곳에 해야 돼. 어디든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전산 신청을 위한 사용자 등록은 전자 신청을 위한 사용자 등록은 전국 어느 등기소에서나 할 수 있다. 법인 아닌 사단은 할 수 없다. 이유는 주민등록번호가 없잖아요. 등기도 안 돼 있고. 그다음에 사용자 등록 신청서에는 인감증명을 첨부해야 한다. 그 단계에서는 해야 되고 인증 단계에서는 할 필요 없다. 여기 전자표준 양식에 의한 등기 신청의 경우 자격자 대리인이 아닌 자도 일반인을 대리인으로 해서 등기 신청할 수 전자표준 양식 보라고 그랬어? 전자표준 양식에 의한 등기 신청은 전자신청이 아니다. 아까 밑줄 그라고 하지 않았어. 전자표준 양식에 의한 등기 신청은 컴퓨터에서 서류를 빼서 가서 하는 거라고 하지 않았냐고. 몇 번이야 그게? 1번에 있는 거 아니냐 지금 요거 하나 냈으니까.